자, 지금 리플 XRP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기관은 쓸어 담는데 가격은 뚝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기관이 사는데도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관이 리플을 계속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리플도 결국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관 자금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리플 현물 ETF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미국 XRP 현물 ETF에는 5월 한 달 동안만 1억 3,194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올해 최대 월간 유입 규모까지 경신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간 단 하루의 순유출도 없었고 누적 순유입 규모는 14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44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리플 쪽으로는 오히려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온 일부 자금을 리플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더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관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ETF 순유입도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 있는데 왜 리플 가격은 오히려 15주 최저치인 1.1달러대까지 밀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 하락 속에서 기관들이 매수 매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XR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작게는 60%,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유동성 리스크,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 공포와 기업,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매도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은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아는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덤프 물량이 일부 남아있고 가격이 15주 최저 수준까지 밀리면서 공포 매물이 강하게 쏟아진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가격이 15주 최저치까지 밀렸다는 뉴스만 보고 끝났다고 던지고 막상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다시 반등이 나오면 역시 리플은 안 끝났네 하면서 더 비싼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리플이 15주 최저치까지 밀리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던질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고 기관 자금은 오히려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리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리플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리플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리플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기관 ETF 자금 유입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기관 자금 유입과 ETF 순유입 기대감으로 강하게 반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락을 만들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시세는 정말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남아있는 덤프 물량이 같이 나오면 위아래 흔들림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에 투자했던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가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XRP 현물 ETF 순유입과 기관 자금까지 같이 붙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은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헛반등에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덤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관 자금과 거래량이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이 흐름이 나올 때 어디서 대응하고 어디서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